이번에는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상대방이 불응한 경우에 작성할 수 있는 퇴거 불응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는지와 법원에서 퇴거 불응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의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과 상대방의 퇴거 불응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누군가가 들어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나가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법하게 가게로 들어온 경우라도 관리인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한다면 형법 제319조의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피해를 끼친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2월 2일) 오전 11시경 강모 씨가 운영 중인 카페에는 10명가량의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양복을 입은 50대가량의 남성 박모 씨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카페에 들어와 가방에서 떼수건, 우산, 수세미 등을 꺼내더니 손님들에게 팔기 시작했는데요. 손님들이 매우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웅성거렸고 카페 주인인 강모 씨는 박모 씨에게 카페에서 나가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였지만 박모 씨는 강모 씨의 말을 무시하고 카페 손님에게 물건을 내밀며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강모 씨가 약 30분간 10번 이상 박모 씨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박모 씨는 계속해서 손님에게 물건 구매를 강요하였고 이에 불편한 손님들이 모두 인상을 쓰며 카페를 나가버리자 화가 난 강모 씨는 박모 씨를 고소하기로 결심합니다. 퇴거 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지만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범죄에 성립하지 않는 주거침입죄와 달리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고 들어왔어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리자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권리 없이 즉시 퇴거하지 않는다면 퇴거 불응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와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여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표하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10회 이상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즉시 퇴거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므로 박모 씨의 행위는 강모 씨의 10회 이상의 퇴거 요청에도 카페를 나가지 않고 손님들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박모 씨가 적법하게 들어온 사실, 강모 씨의 퇴거 요청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퇴거하지 않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퇴거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이번 사례에서는 퇴거 요청에도 카페에서 나가지 않은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사항들을 불상으로 기재한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 소인을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고 기재합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를 알리고 피고 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목차를 만들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를 살펴보며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이날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사건 발생 당시에 피고소인의 외형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그리고 피고소인이 어떤 방법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인데요.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와 카페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사실, 피고소인의 판매로 인해 카페 내의 평온이 해쳐져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한 사실, 이후로도 계속되는 고소인의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피고소인의 행위로 손님들이 모두 카페를 나가버린 사실을 시간 순서에 맞춰 설명하고 매장 내 CCTV 영상을 제출하여 당시 상황을 증명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퇴거 불응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퇴거 불응죄의 성립 요건에 맞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적법하게 들어온 사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카페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여 주거의 평온이 해쳐진 사실, 그래서 카페 사장인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카페에서 퇴거할 것을 10회 이상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행위가 퇴거 불응죄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과 손님들의 평온이 침해당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매장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려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에는 고소인의 영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밖에도 개인적으로 억울한 사정이 발생하여 탄원서에 기재한다면 피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고소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보여주는 매장 내 CCTV 영상과 고소인의 피해 탄원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다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는 각 항목을 보고 해당하는 사항에 표기합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범죄 발생지인 고소인이 운영하는 카페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퇴거 불응죄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퇴거 불응죄는 고소인의 퇴거 요청에 피고소인이 불응하면 성립하므로 피고소인이 적법하게 들어온 사실, 주거 등의 사실상 평온이 해쳐져 고소인이 정당한 퇴거를 요청한 사실, 그러나 피고소인이 퇴거에 불응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작성해 보세요.